네, 반갑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권은쌤입니다. 오늘은 이호선 상담소에 부부 상담 하시는 분들, 남편이 그 5년 전에 전역을 하신 분이에요. 전역을 하셨다는데, 남편은 이렇게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죠. 이제 아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남자도 진태현 씨나 뭐 이런 분들 보면, 최수종 씨나 이런 분들 보면 표현력이 더 좋죠. 남자가 쌍꺼풀이 있고 큰 눈이를 가졌으면. 그게 이게 남자 여자 뭐 경상도 뭐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저희 인상학이라는 거는 사람의 기질과 속성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그 형태가 눈, 코, 입 이걸 보면 그 사람의 기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상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 인상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쌍꺼풀이 있고 큰 눈을 가진 것은 관상이죠. 관상 가지고 태어난 거죠. 물론 뭐 쌍꺼풀 수술해갖고 눈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분은 기질적으로 표현을 잘 하시는 쪽에 남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랬죠. 치아를 본다 그랬죠. 치아도 봐야 되고 사람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걸 알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이 큰 서양인들은 뭐 프로레슬링 봐도 리액션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뭐 저게 가짜네요, 진짜네, 이걸 분별하는 혹가풀 무쌍의 기질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레슬링 같은 게 인기가 없어요. 그게 왜 연기를 하노? 외국 사람들은 그걸 연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쇼로 인정을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보는 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연기를 하니까 그게 이게 가짜네 진짜네 이걸 먼저 분별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프로레슬링 같은 게 인기가 없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족성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목구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기질과 속성이 나타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 이마에 얼굴은 까무잡잡한 편에 군인 모습이 아직도 담겨져 있습니다. 5년이나 됐는데 전역한 지 5년이나 됐는데 군인 모습이 아직 남아 있어요. 짧은 머리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앉은 자세라든지 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아내분 46세, 남편분 48세. 48세는 코끝의 나이에 있고 46세는 광골의 나이에 있다. 이렇게 운기를 읽어주는 것도 관상이죠. 근데 탄력과 찰색을 보기 때문에 지금 탄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의 운이 결정된다. 알 수 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정 짓는 건 약간 막 어색해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표현에 능숙하지 못한 분이다. 약간 옥리 기질도 있고요. 치아가 봤을 때 25년 차 부부, 치아가 약간 옥리 같은 그런 기질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볼까요? 남편분은 눈과 눈썹 사이가 좁습니다. 치밀하고 철두철미한 빈틈없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코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입도 적당히 크시네요, 남편이. 그래서 성격도 뭐랄까 남자답고 기만기고 아이고 화통하고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 왜 남자들이 내가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아내분이 눈이 쌍꺼풀이 없는 가늘고 긴 눈을 가진 분인데 더군다나 이분이 말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수가. 그러니까 남편분이 군대 생활을 할 때는 떨어져 있었고 이럴 때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몰랐는데 마치 전역을 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시작은 사소한 일로 다툼이, 왜 우리가 이런 걸로 싸우게 됐을까?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당한다는 느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침에 인사하면은 인사를 뭐 남편이 여보 안녕 뭐 잘 잤어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내분은 그런 표현에 섰던 사람이라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해를, 기지를. 아침 인사했는 것 같고 안 받아줬다고 섭섭해한다는 거예요. 아침 인사 안녕을 10번 하는데, 남편이 안녕을 10번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안 해준다고. 인사하는 남편 쓱 쳐다보기만 하는 아내.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못 하잖아요. 똑같이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10번 인사했는데 왜 당신은 한 번도 인사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했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처럼 인사를 안 한다고 해서 남편은 그게 너무 섭섭한 거죠. 자기하고 다르게 인사를 하니까, 표현을 하니까. 아니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세어봤는데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차가운 면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차가운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뚝뚝하고 냉소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얘긴데, 이분은 참 인상 좋으신 분이에요. 마음씨 좋으신 분이라고요. 눈이 옆으로 긴 사람은 배려심이 있고 좀 멀리, 지금 당장 앞에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조금 멀리 내다보는 그런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녀다우세요. 내가 장녀인데 감정 표현이 없는 편이거든요. 감정 표현이 없다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과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져서 제가 주문하는 대로 다 그려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아이들로 표현을 했는데 누가 표현하는 사람인지 보입니까? 이제 확연히 보입니까? 아, 사랑의 속에 있는 마음의 표현, 마음의 표현이지 수다스럽고 웃기고 개그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속내, 속마음, 속마음을 표현하냐 아니야. 사랑한다, 좋아하는 표현, 리액션, 그죠? 그런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 누가 쉽냐는 거죠. 쉽게 하냐는 거죠. 말이 좀 이상했네. 쉽냐? 눈이 큰 사람, 눈이 큰 여자아이, 눈이 큰 남자아이. 여기서는 여기에 눈이 큰 사람들이 더 표현이 적극적이고 잘하는 편입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좀 쉽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아내분은 표현에 서툰 사람이고, 그거를 이제 훈련된 사람은 좀 하겠지만은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말을 좀 하겠지만은 이분은 말수조차도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자, 아가씨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서 세 마디 했다고 하네요. 집에서 밥 먹을게, 잘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버지 보고. 자, 눈두덩이 넓고 눈썹이 잘생겼고, 네, 마지다운 모습이, 이분이 마지스러워요. 좀 의젓해 보이고. 자, 뒤에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정 표현이 풍부한 남편을 맞추기 버거운 아내. 그러니까 근데 왜 몰랐을까요? 연애할 때 알았을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받아주니까, 그때는 아내가 얘기를 잘 받아주니까 좋았겠지. 근데 아내가 말수가 없고 말 표현이 서툰 거는 연애할 때부터 알고 계셨을 건데, 그게 바뀌길 바랬나? 이게 나아지고 표현이 살아가다 보면 표현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애정 표현이 없어서 속 끓이는 아내들이 엄청 많잖아요. 묵뚝뚝한 남편 때문에. 그래서 쌍꺼풀이 없는 남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예. 왜 이제 이영표 씨 같은 분들도 말씀 참 잘하잖아요. 그죠? 해설까지 하고. 이렇게 얼굴을 떡 보면은 그런 쪽에 부류의 남자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부류에. 피곤해서 그런지 혀가 자꾸 꼬입니다. 이분의 남편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쌍꺼풀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의 얼굴, 말, 표현 이런 게 능한 사람의 얼굴. 뭐 이영표 씨도 약간 뭐 생각은 나는데 뭐 닮았다 이런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 이영표 씨 같은 분위기. 자, 아까 그림 보여드린 이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남자가 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커플이다. 아내는 표현이 서툴다. 뭐 이렇게 충전 때문에 싸웠다는 거죠. 또 똑같은 얘기를 화를 내니까, 이게 말주변이 되게 없으신데 입술은 요렇게 모양이 좀 만들어졌어요. 입술은 요렇게 갈매기처럼 조금 만들어졌어요. 이분이 말하는 직업을 하셨나? 직업을 말하는 직업으로 조금 하셨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학습된 거 내가 가르칠 수는 있어요. 영업을 해야 된다. 외웠던 뭐 제품 이런 설명이나 보험에 대한 설명 같은 거는 공부해서 외워서 뭐
대본처럼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냥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말하는 그런 말주변, 말재주 이런 거는 좀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말수가 없으시다. 여행 가이드도 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리를 가지신 분들이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영업사원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말 잘하려고 막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말수는 없다고요. 그냥 평상시에도 말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싸울 때 입을 닫는 사람들의 부류, 예. 그쪽 사람들이에요. 아내도 말로 막 싸우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아내분이 우울증인가 공황장애가 몰라도 이게 왔다 가셨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웃으시는데 살짝 보면 입 모양을 보니까 입 모양을 보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도 좀 앓으셨던 적이 있는 것 같다. 왜 애들 앞에서 화난 감정을 드러내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목덜미를 잡고 당겼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그랬다는 거죠. 남편은 치아도 가지런 하고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남편은. 근데 뭐 여기 꼭지 있으면은 아버지하고는 뭐 좀 그렇다, 떨어져 있는 게 좋다 이런 관상에서의 해석이 있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전문직으로 가는 것도 더 좋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왜?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될 건데 남편은 애정 표현이 적극적이고 중매해서 결혼했나? 그렇고 말수가 많을 거고 표현을 잘한다는 걸 아내도 알 거고 그냥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얘기 잘 들어주고 호응도 그냥 표정으로도 리액션을 해주고 말은 안 해도 그런 것도 알 건데 말수가 없다는 걸 알 건데 결혼해서 이런 거를 왜 지금 문제 삼을까요? 그런 숨막히는 상황에서 이혼까지 생각한 아내. 그렇다. 이 남편분은 슬픈 거는 싫어해요. 이 남편분이 슬퍼지는 거, 좀 우울한 거 이런 걸 좀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입꼬리가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보톡스 같은 거 필러나 보톡스 이렇게 필러죠. 입술이 막 맞고 하잖아요. 그렇게 맞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약간 좀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콧대는 반듯하게 잘 이어져 있고요. 예. 이분도 역시나 눈썹뼈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분이 중학생 때부터 행복한 가장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저희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되게 자기 닮아서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아버지가 다정다감하시고 자상하시고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자기도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고 싶었다 이런 말인데 그게 바람인 거죠. 남편이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듯이 요거 뭐 조금 이렇게 호응만 해주면 좀 아버지처럼 우리 가정처럼 내가 살아온 가정처럼 화목한 화기애애한 그런 가정이 될 텐데 이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아누라가 조금만 좀 표현을 좀 더 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걸 이제 이거 문제 삼는 건 군 생활을 해서 서로 같이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잘 몰랐다는 거지. 아내는 어떻게 컸냐? 장인 어르신이 많이 키우고 돌봤다. 아내의 어머니는 분리되셔 살았나? 이혼하셨다 그래. 예. 이혼 가정에서 성장한 아내. 그러니까 이혼하고 아버지랑 아내는 살았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눈에 쌍꺼풀이 없고 타고난 기질도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머니까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대화할 상대가 별로 없죠. 이분은.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고 살았는 환경에 또 놓여졌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눈이 전태궁 눈두덩이가 싹 꺼져서 지방이 좀 빠져 있습니다. 지방이 좀 빠져 있어서 이분도 좀 예민하신 분이다. 남편도 지방이 속 좀 들어가 있죠. 조금 치밀하신 분이다. 이분도 예민하다. 아내의 결핍을 보듬어 주고 싶었던 남편. 그럼 보듬어 주면 되지. 그걸 자꾸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는데 왜 우리 아내는 이게 안 될까?
혹시 아내의 성장 배경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예, 말을 말을 그냥 해버린다니까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상처받았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래요? 휴지가 없어서 티슈가 없어서 막 찾다가 남편이 손수건을 주는데 이거 내가 쓰려고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말라 하노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과하죠. 과한 표현을 하는 거죠. 말이 많다 이런 거보다 속의 걸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 그 손수건 당연히 안에 줘야지. 그거 주면서 내가 쓰려고 했는 건데 이런 얘기 말라 하노. 그때 상처받은 감정이 다시 떠오르는. 너무 상처됐겠다. 그게 무슨 말이고 그게. 야, 저 우리 아내 저 성장 배경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친 거 아이가? 남자 미친 거 아이가? 그럼 말 그래 하노. 농담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키워도 부족함 없이 키웠다 하잖아. 이 보세요. 이 편을 이름 뭐예요? 이 사람 눈 보세요. 눈. 큰 눈에 출안이죠. 코까지 빼쪽하네. 이 친구는 말을 완전 돌직구로 할걸요. 이 사람은 그냥 생각나는 거 말 막 바로 할걸요. 이 친구 이름 모르겠어요. 정영남 말고 이 친구. 그러니까 리액션 좋은 사람을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작가들도 여기에 쌍꺼풀이 없는 사람 앉혀놓는 것보다는 리액션 큰 사람, 막 말로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앉혀놓는 거 보면 작가들도 인상학 공부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두 딸의 엄마가 된 아내가 이게 턱 쪽의 색깔을 보면 자식 걱정도 좀 하고 있네요. 자식 걱정, 늘 자식 걱정인데. 근데 인상이 참 좋으세요. 이런 인상이 참 좋은 인상입니다. 사람 마음씨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 좋은 인상이지. 요즘 뭐 성형하고 화려하고 예쁘고 이런 관점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인상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는 좋은 인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음씨 참 좋은 사람이다. 이호선 상담사도 아내는 좋은 엄마다. 좋은 여자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었지만 좋은 엄마가 된 아내. 그렇죠. 이분이 어머니가 안 계셔도 막 그렇게 애정 결핍이나 너무 초극도로 예민해가지고 볼살에 살이 빠지거나 말라붙었거나 바짝 말랐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강인하게 살아오신 분 같네요. 자, 눈이 이렇게 좀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이게 뭐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걱정하고 이러면 잠을 못 자고 이러면 사람들이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볼살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데 아버지하고 살았다면은 아버지하고 이제 엄마 없이 살았다면은 장녀로서 그냥 마음 편히 학교 다니고 생활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자기가 엄마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돈도 야무지게 써야 되고 그죠?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도 알뜰하게 써야 되고 뭐 그렇게 살다 보면 독립심도 강해지고 좀 치밀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얼굴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분은 그런 사람 치고는 조금 덜 예민하게 얼굴이 보인다. 눈이 쑥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볼살이 싹 붙은 사람도 있잖아요. 마치 이런 얼굴처럼 예민하게 생길 수 있죠. 만들어진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니까요. 얼굴은.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들이 이혼을 했다라는 걸 이제 이호선 상담사가 얘기를 하고 아내는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좀 잘 보듬어 줘야 된다. 화가 풀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대 하루 정도는 저를 놔두면 좋겠고 그러니까 남편은 왜 화났는데 얘기해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자녀든가 배우자든가 그 사람의 기질을 알고 그 사람한테 요구를 하셔야 돼요. 목이 길고 사슴 초식 동물처럼 생긴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야, 화 풀어라. 한잔 해라. 야, 뭐 그거 갖고 그렇게 꽁하게 있노? 당신 화 풀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가만 놔두면 풀린다고요. 예? 초식 동물 같이 생긴 사람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사람들이나 금방금방 풀지. 뒤끝 없이 막 에이씨 잘 안 막 하고 이제 화 풀고 이러지. 아니 사슴이나 노루같이 생긴 사람들은 그게 빨리 안 돌아온다고요. 목이 길고 머리가 작고
뭐 이렇게 초식동물 같이 생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화 풀릴 때까지 가만 놔둬라. 여성들은 예?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금방 확 가닥하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서로를 좀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그런 말을 많이 시키지 말고 표현하기 좋아하는 그쪽이 하기 좋아하는 쪽이 표현을 하세요. 그냥 당신은 안 해도 돼. 당신은 표현 잘 못하잖아. 내가 할게. 내만 할게. 이 아내가 이제 안아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용기가 있는 거, 용기를 낸 거죠. 안아달라고는 얘기하겠지만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남편 그저 좋은 거예요. 좋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런 걸 바라는 것 뿐인데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냥 얼굴만 딱 보고 가르쳐 줬으면 진짜 좋아해요. 예. 아내분 말 수 없죠. 아내분은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건데 표현하는 거 잘 안 할 건데 남편이 표현은 더 잘하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편만 표현하세요. 아내는 아내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기질이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주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한다.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지만은 그런 일로 아내가 조금 힘들었을 수 있어요. 아내가 제가 추측하기로는 얼굴에 조금 이렇게 입술을 보니까 공황장애나 우울증 이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전역을 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부들이 많죠. 서로 많이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왜 연애할 때 그대로예요. 연애할 때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내가 말이 많아서 서로 좋아한 건 아닐 거예요. 싸울 때마다 남편은 넌 날 무시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리액션이 없는 걸. 왜 이제 옥리를 가지신 분들은 싸울 때 입을 닫아버리자면요. 그러면 고집세다. 진짜 우리 마누라 진짜 고집세다. 우리 남편은 진짜 고집세다. 싸울 때 말 한마디 하는 입을 닫아버리니까 사람이 막 흡해 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내가 지금 내 말 주변으로 당신하고 싸울 수가 없어. 그만큼 내가 말할 자신이 없어. 당신을 대적할 자신이 없어. 요리조리 조리 있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입을 닫을게. 거기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으니까 고집세다 그러지. 고집센 게 아니에요. 고집센 게 아니라 표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어차피 싸워봐야 말로 당신 이길 자신이 없어서 입을 닫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내로 그게 아니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연애할 때는 대화를 잘 들어줬기 때문에 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 이게 정말 답답해.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상담하고 싶다.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막 물개박수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남편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효과가 그렇게 좋습니다. 인상학으로 상담을 하면. 자 오늘 길었는데 이 두 분의 문제는 서로 다름을 해야 된다는 거. 서로 다른 데서 오는 그런 기질과 속성을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오해일 뿐이다. 예, 그 다름을 인정하자. 예,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나무다. 제발 좀 이해를 하시면 상대를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시면은 살아가는데 큰 갈등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구한호쌤이었습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